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2일 오후 저녁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되셔서 날씨가 많이 더워서 집에서 쉬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거리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나와가지고 제 상태, 몸 상태가 아주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변하고 또 식욕도 이렇게 없고 또 머리가 띵하고 어찌저찌라고 그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어디 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이럽니다. 유튜브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계속 하려고 그쪽에만 좀 마음과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날씨가 엄청 덥더라고요. 밖에 이게 다니시는 분들 많이 더운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주엔 또 비가 또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요. 다시 또 장마권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준석이 이제 당원도 대표도 아니죠. 이준석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하버드대학을 나온 사람, 하버드대 나왔다고 해서 영재다 해서 정치권에 너무 일찍이 정치인들이 잘못한 겁니다. 일찍이 스카우트해서 최고인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상 넓은 줄 모르고 그저 독불 장군같이 날뛰다가 결국은 자기 일에 자기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멀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상납 사건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게 나오면 그냥 아니다. 무슨 8월 15일 날 뭐 박근혜 대통령 그 시계가 그때 돌리지 않았다. 그 유공자한테만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이준석이 그런 사건에 전혀 무관하다. 나는 정말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전부 다 고소를 해버려요. 고소하면 될 거 아니야. 고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고소해서 그래도 고소인 조사를 하면 그거 가서 다 밝히고 얘기하고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될 거 아니에요. 법치국가 아니야? 뒤로만 빙빙빙빙 돌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7억이라고 그러는 거, 김철근이라는 그 정책위원장 왜 보냅니까? 그게 이제 대전까지. 그리고 왜 7억을 씁니까? 벌써 그것만 가지고도 의혹이 우리 국민들 인정이 되지 않아요? 여하튼 이준석이 아주 요즘 젊은이 치고는요, 아집만 강하고 자기 변명만 하고 자기만 내세우고 어떤 이 단체 어떤 그 팀에서 화합하고 그 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일에 아주 부족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준석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뇨, 다 소신이 있고 주관이 있고 이렇게 엉터리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준석이는 애시당초 정처에 잘못 배웠고 잘못 길을 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준석인 정치계에서는 완전히 이제 사라질 겁니다.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저 성격을 고쳐야 되는데 대개 옛날 사람들은 성격을 못 고친다. 그 가지고 태어난 성격은 죽어야 고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성격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칩니다. 지금도 그렇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앞으로 혹시 미래를 그래도 좀 내다본다면 다소 곳이 윤리위원회 그 혐의점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6개월 내린 거 받아들이겠다. 조용히 산속에 가서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머리를 닦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물러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무슨 항의합니다. 못 받아들인다. 그거는 뭐 가처분 신청을 한다. 뭔다. 가처분 신청해도 이게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참 그 요즘에 이준석 같은 사람 뭐 원래 제가 처음에 당 대표 선거 때 그때는 제가 거기에 그 투표하는데 그때 뭐 모바일 투표 이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경륜도 있고 낫다 싶었는데 이준석이 경륜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내가 안 돼, 그런 것은 대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았습니다. 이준석이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준석이 때문에 정치 입문하는 젊은 사람들이 아마 정치 입문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이제 또다시 이준석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문에 거기 젊은 사람들한테 투표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준석이는 너무 나라를 흔들어 놓고 당을 흔들어 놓고 대통령 나온 사람을 너무 흔들어 놨어요. 저런 사람은 하늘에서 처음 봤어요. 또 한국에 있을지 몰라.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젊은 사람들 길을 막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일 겁니다. 이준석이는 정치계 앞으로 이제 못 나옵니다. 대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 정치하는 의원들, 지역의 의원들 사무실에서 오랜 동안 일도 돕고, 지역에서는 지역의 뭐 지역장, 활동장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선거를 돕고, 또 어떤 그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참석도 하고 시위도 하고 뭐 하면서 그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뭐 구의원도 하고 그다음에 시의원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앙정치권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앙정치권에 그냥 단번에 뒷거래로 해서 뭐 낙하산 공천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되는 사람들은 제대로 정치하기 힘듭니다. 예. 제가 지켜본 바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준석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정치에 나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을 좀 정비해서 국가와 민족을 먼저 내세우고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어떤 그 지역이나 당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 따라서 아주 예리한 투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앞으로 발전하는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 이러는 가운데서 전에 당대표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나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번에 당선됐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이한테 받아들여라,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더 마음을 닦아라, 이런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이준석 손학규 밀어내기 업보 좀 더 성숙해져 돌아오라. 성숙해져 돌아오라. 성숙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이준석이는요, 성격 자체가 꼬였습니다. 이렇게 나사못이 꼬이듯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성숙해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한갑진갑이 다 지나도 그렇게 돌아오기 힘들 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성격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홍준표 시장님 좀 더 성숙해져 돌아오기는 싹시 놀았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거는 기대하지도 마세요. 옛날부터 이렇게 좌충우돌 했잖아요. 그 손학규, 그 미래당 있을 적에 손학규 대표 몰아내려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번에 6개월도 윤리위원회에서 적게 준 겁니다. 아니, 그 심철군이 그 심부름 한 사람은 다음권 정지 뭐 2년까지 주고, 그 종범은 2년 주고, 주범인 이준석이는 6개월 줬다. 그는 형평이 안 맞잖아요. 주범이 있기 때문에 종범인데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2년 주고 여기 6개월이다. 윤리위원회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소신껏 못 온 것 같아요. 그런 윤리위원이 앞으로 어떻게 중립적에서 당의 심판을 하겠습니까? 많은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업보라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업보. 본인의 행위가 중요한 거죠. 업보가 어디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삽니까? 자기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까? 지위가 높아지면 더욱 조심하고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업보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입니다. 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바른미래당 시절 대선배이신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그 얼마나 모진 말씀들을 쏟아내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말씀들을 쏟아내느냐. 뭐 말씀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뭐 말을 했느냐. 이는 지난 2019년 이 대표가 당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으로서 손학규 당대표와 갈등을 빚은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 쓴 걸 보면 그 페이스북에 쓴 거 보니까 썼어요. 업보라고 생각하십시오. 바른미래당 시절 대선배이신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그 얼마나 모진 말씀들을 쏟아내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정치 역정에서 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시고 누명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하십시오. 아니, 누명이라니. 참, 이건 누명인 내가 볼 때는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고소를 하세요. 고소하면은 밝혀질 거 아닙니까? 왜 고소를 못해? 고소 안 하니까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곧 내가 볼 때는 이준석이 소환해서 조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전 그렇게 보라고 봅니다. 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십시오. 성숙해져 돌아오려면 한검 칠합 다 지나야 됩니다. 지금 틀렸습니다. 성격 자체가 틀렸어요. 비뚤어졌어요.
세월 참 많이 남았습니다. 나는 이 대표의 모든 점을 좋아합니다. 전제 홍준표 대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그쪽에 많이 밀어주기 하고 뭐 도와주기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 은혜 갚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이 드신 정치꾼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그 사안마다 아주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정치인들은 잘못했을 적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전에 그 윤희숙 의원 아버님 그 땅 선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의혹이 나니까 의원 배치 집어 던지고 그냥 즉시 그냥 방도 빼고, 그냥 그 저당의 국회의원들 방이 저기 사무실 있잖아요. 그거 다 빼고 그냥 철수잖아요. 정치는 그래야 됩니다. 남자들 꼬랭이들이 말이에요. 뭐 그래요. 윤희숙 의원 전 의원이 했던 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정치는 그렇게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정치에 뒷그릇을 해서 있었지만 난 국회의원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시고 누명을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하시라고 덧붙였습니다. 누명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닐까. 물론 경찰이 조사하고 이제 재판이 되어봐야 알겠지만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렇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시계도 지금 현재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어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시라며 세월 참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요, 세월이 많이 남았지만 더 목리만 부리고 땡깡만 넣고 그저 남만 비판하고 나는 이제 아무 죄 없다. 내가 죄 있다 하더라도 난 그건 아니다. 내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대표의 모든 점을 좋아한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 선거 때 있었던 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시지 않아야 됩니다. 홍 시장은 앞선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에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를 통해 정직 6개월간은 오로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누명을 벗는 데만 주력하라며 지금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당내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그거는 좋아요. 지금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은 나라와 국민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힘들고 뭐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폐업하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저 땀방땀방 그저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국회가 열리든지 안 하든지 세비가 땀방땀방 나오니까 그저 배부르니까 배고픈 사람들 알겠습니까? 그러게 옛날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인생을 놀려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어야 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어야 된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경찰은 질질 시간만 끌지 말고 이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 사건 속히 조사해서 빨리 끝을 내야 됩니다. 이거 질질 끌어가면 나라만 더 뒤숭숭하고 경제가 필길이 더 미뤄지고 또 새로 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돼도 나라와 국민만 잘 살고 안전하게 그저 나라만 잘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정치인 될 것도 아니고 뭐 정치에 가담될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꼭 지금 현재 이 정치권은 나라와
국민만 먼저 생각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눈은 새파랗게 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대 다음 총선 때는 아주 국민들의 예리한 그런 판단이 있기 바랍니다. 잘못하는 의원들 가차없이 100명이고 200명이고 300명이고 그냥 싹 갈아쳐야 됩니다. 그냥 싹 갈아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잘해야 나라 꼴이 잘 되는 거고, 그래 나라 꼴이 잘 되면 자기애가 잘 되는 거고, 자기 자손들이 잘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 유권자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준석 대표 이제는 다시 또다시 정계에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조용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동안에 자리를 가지고 큰 소리 치며 그 자리에 누려왔잖아요. 이제는 조용히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과 몸을 다듬는 그런 젊은이가 되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정치를 안 하더라도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준석 같은 그런 대표 같은 사람 다시는 정치에 발을 딛게 해서도 안 되고 당 대표가 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는 경륜과 지식과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실력이 있어서 당원을 잘 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은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많이 더우셨는데 시원한 수박 화채라도 좀 드시면서 건강관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면서 내일 또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힘차고 보람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